그날 밤 장모님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달빛이 복도를 비추는 가운데 천천히 제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도덕과 욕망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모범 사위로 살아온 제가 그날 밤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사위가 처가집에서 보낸 2박 3일 동안 겪은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금기된 감정,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박민수, 42살입니다.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 정은영과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처가에서는 제법 인정받는 사위거든요. 장인어른께서 늘 말씀하시죠. 우리 민수는 친아들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어요. 사실 결혼 초기에는 처가 식구들과 어색했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라고 무시당할까봐 걱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65세로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성격이 온화하셔서 동네에서도 인망이 두터우셨죠. 장모님 김순덕 여사는 60세로 여전히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 있어서 아내가 닮았다면서 자랑스러워하곤 해요. 아내 은영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성격이 꼼꼼하고 다정해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초기에는 서로 일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처가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지은 2층 집이라 오래됐지만 정이 많이 들어있는 집이에요. 마당에는 장인어른이 가꾸신 텃밭이 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집을 지키고 서 있어요. 가을이면 주황색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저희는 주말이면 자주 처가에 들르는 편이에요. 장인어른과 바둑도 두고 장모님 손맛 나는 음식도 얻어먹고요. 가끔 장인어른께서 소주 한 잔 권하시면 담소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곤 했어요. 민수야, 내가 있어서 이 집이 참 든든하다. 장인어른의 그런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친아버지를 일찍 여인 저에게는 장인어른이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오후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저희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은영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어.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바로 전날까지도 건강하게 웃으시던 장인어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도 떨어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많이 위험해? 심근경색이래. 지금 수술 중이야. 빨리 병원으로 와줘. 전화를 끊고 급하게 사무실을 정리했어요.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차에 올라탔죠. 병원까지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못 뵐까봐 무서웠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은영이와 장모님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장모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수야 왔구나. 고맙다.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 손이 차가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수술은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침 연휴가 겹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은영이가 직접 간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일해야 하잖아. 내가 휴가 내고 병원에 있을게. 은영이의 말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제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장모님이 혼자 집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장인어른과 함께 계시니까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혼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어머님 혼자 두면 어떡해? 걱정되는데. 은영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 혼자 계시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실 텐데. 그때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나야 혼자 있는 거 익숙해. 너희들 걱정 말고 아버지만 잘 돌봐라.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60세라고 하지만 여자분이 혼자 그 큰 집에 계시는 게 안전하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았거든요. 고민 끝에 제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댁에서 지낼게요. 은영이는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시고 저는 어머님 옆에 있으면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요. 그럴 필요 없어. 민수야. 장모님이 사양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 마음 놓고 병원에 계실 수 있잖아요. 은영이도 그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낫겠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내가 병원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 결국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은영이는 병원에서 장인어른 간병을, 저는 처가집에서 장모님을 돌보기로 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2박 3일 정도 장모님 옆에서 집안일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면 되겠다고요. 그저 효성스러운 사위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 2박 3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5시쯤 처가집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집안이 조용했어요. 늘 장인어른의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로 북적이던 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은 몰랐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장모님이 마중 나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이셨어요. 평소보다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계시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집에만 계실 때는 평상복을 입고 계시는데 이날은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민수야, 고생했다. 어서 들어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은영이가 연락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계신다더라. 다행이야.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계셨죠. 짐은 2층 은영이 방에 두렴. 거기가 제일 편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어린 시절 은영이가 자랐을 방을 생각해 봤어요. 분홍색 벽지에 작은 화장대, 그리고 책장 가득한 간호학 교재들. 결혼 후에도 가끔 이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곤 했거든요. 짐을 정리하고 내려오니 장모님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거의 다 했어. 민수 너 좋아하는 거 위주로 준비했거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계셨다니요. 식탁을 보니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갈치조림에 시금치나물,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은영이보다도 제 취향을 더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뭘 우리 사위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 그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작년 추석 때였나요? 장모님이 제게만 따로 귀띔해 주셨던 일이요. 민수야, 은영이가 너한테 잘해주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었어요. 네, 당연히 잘해주죠. 혹시 불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게. 그때는 그냥 사위를 챙겨주시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민수야, 앉아. 같이 먹자. 네. 둘이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데 묘하게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은영이와 장인어른이 있어서 대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둘만 있으니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야, 요즘 일은 잘 돼가지? 네,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너같이 성실한 사람은 뭘 해도 잘 될 거야. 장모님의 시선이 제게 머물러 있었어요. 평소보다 오래, 그리고 뭔가 다른 느낌으로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은영이는 참 복이 많아. 너 같은 남편을 만나서 말이야. 제가 복이 많은 거죠. 은영이 같은 아내를 만나서요. 호호, 겸손하기까지 해. 역시 우리 사위야. 장모님이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애교 있고, 아니, 제가 잘못 본 걸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장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좁은 부엌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 자꾸 팔이 스치고 그러더라고요. 향수 냄새도 평소보다 진하게 나는 것 같았고요. 민수야, 고마워. 내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당연한 일하는 건데 뭐려.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위가 어디 있겠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 장인어른이 앉으시던 소파 자리가 비어 있어서 마음이 쓸쓸했어요. 아버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는 시끄럽다고 했는데 이렇게 없으니까 허전해. 텔레비전을 틀고 뉴스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장모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평소보다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차 한 잔 마실까? 네, 좋아요. 장모님이 차를 끓여오셨어요. 유자차였는데 달콤한 향이 거실에 퍼졌죠. 요즘 잠은 잘 오지?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은영이 때문에 고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왜 자꾸 은영이와 제 사이에 대해 물어보시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됐어요. 어머님, 이제 주무세요. 저도 올라가서 쉴게요. 그래, 피곤했을 텐데 얼른 쉬어. 혹시 밤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감사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뒤돌아봤는데 장모님이 계단 밑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그 시선이 묘하게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은영이 방에서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인어른 걱정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핸드폰으로 은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잘 있어? 아버님은 어떠셔? 금방 답장이 왔어요. 응, 아버지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 어머니는 잘 계셔? 고마워, 여보. 응, 어머님 잘 계셔. 걱정 말고 아버님만 잘 돌봐.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내일 봐. 문자를 주고받으며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밤 11시쯤 됐을까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이 부엌에서 뭔가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 끓이는 소리, 찻잔 부딪히는 소리. 아마 잠이 안 오셔서 차라도 드시려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보니 장모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고 딸은 간병하느라 집에 못 오시고 그런 상황에서 사위와 단둘이 집에 있으려니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새벽 1시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제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라고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잠깐 가려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장모님이 제 방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신가 해서 일어나려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만약 잠들어 있는 줄 알고 깨우고 싶지 않아서 망설이시는 거라면 괜히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몇 분 후 발걸음이 멀어져 갔어요. 장모님 방으로 들어가시는 소리가 났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단순히 발걸음 소리였을 뿐인데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떨리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2박 3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함께요. 민수야.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어요. 하지만 눈을 떠보니 이미 동이 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7시쯤 눈을 떴어요. 아래층에서 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장모님이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씻고 내려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상이 정말 푸짐했거든요. 계란 후라이에 김 콩나물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은영이가 해주는 간단한 토스트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어머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이 많은 걸 다 준비하셨어요? 뭘 이 정도야. 민수, 너 아침 잘 먹어야 하잖아. 장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제 앞에 따뜻한 밥을 놓아주셨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더 단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연한 화장에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고 옅은 분홍색 앞치마가 잘 어울렸어요. 어머님도 같이 드세요. 응, 그래야지. 함께 아침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계란 후라이는 제가 좋아하는 대로 흰자는 바삭하게, 노른자는 살짝 덜 익혀서 해주셨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호호, 관찰을 잘했지. 민수, 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유심히 봤거든. 그 말에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저를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계셨다니요. 은영이는 민수 씨 취향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갑자기 나온 말에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은영이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니야, 엄마가 보기엔 그래. 항상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잖아. 장모님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은영이가 일이 바빠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장모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웠어요. 일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남편 챙기는 건 기본이잖아. 내가 그 나이 때는 남편 밥상은 꼭 차려줬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왜 장모님이 갑자기 은영이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머님, 은영이도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 그래. 민수가 착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침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장모님이 계속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좁은 부엌에서 자꾸 팔이 스치고 어깨가 부딪혔어요. 장모님의 체온이 전해져 오는 게 느껴졌죠. 민수야, 오늘 오후에 장 보러 나갈까?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져 가네. 네, 좋아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고마워. 그럼 점심 먹고 나가자. 점심은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자꾸 제 그릇에 김치를 올려주시고 물도 따라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신혼부부처럼요. 오후 2시쯤 마트에 갔어요. 평소에는 은영이와 함께 가던 곳인데 장모님과 함께 가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민수야, 저거 좀 내려줘. 높은 선반에 있는 통조림을 내려드리려고 뒤로 다가갔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제 가슴에 장모님의 등이 닿았어요. 아, 미안해. 괜찮아요. 하지만 장모님은 바로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몇 초 동안 그대로 계셨죠.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어요. 마트를 돌면서 장을 보는데 장모님이 계속 제 팔을 잡으시더라고요. 여기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래. 하지만 바닥이 딱히 미끄러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장모님의 손이 제 팔에 닿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계산원이 말했어요. 부부이세요? 참 잘 어울리시네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하게 해명하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호, 고마워요. 부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장모님은 오히려 기분 좋게 웃고 계셨어요. 어머님,
그분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뭘 그냥 넘어가자. 굳이 설명할 필요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껴. 아버지는 평소에 말이 없으셔서 대화 상대가 되어주지 못하거든.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민수 같은 사위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대화도 잘 통하고. 어머님, 은영이한테는 비밀이야. 괜히 딸이 걱정할까봐. 집에 도착해서 산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저녁 준비를 함께 하는데 부엌이 더 좁게 느껴졌어요. 장모님이 계속 제 뒤로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건네주시거든요. 민수야, 이거 좀 잡고 있어. 냄비 뚜껑을 잡고 있는데 장모님이 바로 옆에서 젓가락으로 김치를 뒤적이고 계셨어요. 팔이 자꾸 스치고 어깨가 부딪혔죠. 향수 냄새도 점점 진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면 더 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굳이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 등 뒤로 팔을 뻗어서 조미료를 집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장모님의 가슴이 제 등에 살짝 닿았어요. 이상하다. 평소보다 너무 가까이 오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안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의지하시는 건지도 모르고요. 저녁을 차리면서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일은 뭐하고 지낼까?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그럼 집 안정리나 좀 할까?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 큰 청소를 해보자.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장모님이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왠지 오래 잡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장인장모 모시는 걸 귀찮아 하는데. 그제야 손을 놓으셨는데 그 자리가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장모님이 자꾸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고 물도 따라주시고요. 그러면서 시선이 자주 마주치곤 했어요. 민수야, 밥 더 먹어. 많이 먹어야 해. 네,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우리 사위 밥 먹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히 평범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모님이 계속 제 옆에 바짝 붙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물기를 닦아주실 때 손이 자주 스쳤고요. 그날 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장모님은 평소보다 제게 가까이 앉으셨어요. 소파에 앉은 거리가 한 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민수야, 어깨 뭉친 것 같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그러시면서 제 어깨를 살짝 주물러 주셨어요.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온몸이 경직됐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야, 이거 완전 돌덩이네. 은영이가 안마도 안 해줘? 그런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장모님은 계속 제 어깨와 목 부분을 주물러 주셨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날 밤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어제처럼 또 발걸음 소리가 들릴까 봐서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과연 오늘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 날이 밝았어요. 어제보다 더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는데 이미 아래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이 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씻고 내려가니 역시나 정성스러운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푸짐했죠. 생선구이에 미역국, 그리고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멸치볶음도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님, 매일 이렇게 하시면 몸이 힘드실 텐데요. 아니야.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즐거워. 장모님이 웃으시는데 그 미소가 어제보다 더 환해 보였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신 것 같았고,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가 얼굴을 더욱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민수야, 잘 잤어? 밤에 잠 못 이루는 소리가 들리던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뒤척이는 소리까지 들으셨다니요. 아, 죄송해요. 시끄럽게 했나요? 아니야, 괜찮아. 낯선 곳에서 자려니 불편하지?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밤에는 따뜻한 우유라도 끓여줄까? 잠이 잘 올 거야. 따뜻한 배려였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밤에 장모님이 우유를 가져다 주신다는 생각만으로도 말이에요. 아침을 먹으면서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오늘은 집 안정리를 해보자. 2층부터 시작할까? 네, 좋아요. 정리를 시작했는데 장모님이 계속 제 옆에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마다 제 팔에 기대시고 무거운 것을 옮길 때는 제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러셨어요. 민수야, 이거 무겁지? 내가 도와줄게. 박스를 함께 들고 이동하는데 좁은 계단에서 몸이 자꾸 부딪혔어요. 장모님의 체온과 향수 냄새가 선명하게 느껴졌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간단히 김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장모님이 직접 제 입에 김밥을 넣어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 손이 더러우니까 내가 해줄게. 그런 식으로 몇 번 먹여주시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설렘이 있었죠. 오후에는 거실 정리를 했어요. 가구를 움직이고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가까워졌어요. 특히 소파 뒤를 청소할 때는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있어야 했거든요. 민수야, 뒤로 조금만 더 가봐. 제가 뒤로 물러서는데 장모님이 바로 앞에 계셨어요. 등과 가슴이 완전히 맞닿을 정도로 가까웠죠. 몇 초 동안 그 상태로 있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안해. 너무 가까웠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장모님은 바로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등에 손을 올리고 잠깐 그대로 계셨어요. 저녁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면서 자꾸 스킨십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 식탁을 보니 정말 특별했어요. 갈비찜에 전복죽, 그리고 작은 술병까지 놓여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끼던 약주야. 오늘은 민수랑 한잔하고 싶어서.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괜찮아, 조금만. 나도 혼자 마시기 쓸쓸해서 장모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작은 잔에 술을 따라주시는데 손이 살짝 떨리고 계셨어요. 민수야, 건배하자. 네. 첫 잔을 마시고 나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평소에 술을 안 마셔서 금방 취하는 편이거든요. 민수 같은 사위를 둔 게 내 자랑이야. 과찬이세요, 어머님. 아니야, 진심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위가 어디 있겠어. 두 번째 잔을 마시니 장모님도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평소보다 말씀이 많아지셨고 시선도 더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줘. 은영이가 너한테 잘해줘? 네, 잘해주죠. 정말로?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머님, 엄마 눈에는 은영이가 너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세 번째 잔을 마시니 장모님의 말씀이 점점 대담해졌어요. 내가 은영이 나이 때는 남편한테 정말 잘했어. 밥도 항상 정성스럽게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어머님도 젊으셨을 때 이야기네요. 젊었을 때라고? 지금도 젊어. 아직 60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팔을 살짝 잡으셨어요. 민수야, 나 아직도 젊어 보이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실제로 장모님은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이셨어요. 네, 정말 젊어 보이세요. 고마워. 아버지는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주거든. 장모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어머님, 아버지는 평생 무뚝뚝하게 사셨어. 결혼한 지 35년 됐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시고 네 번째 잔을 마시니 장모님의 고백이 더욱 깊어졌어요. 젊을 때는 그래도 참았지.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정말 허전해. 어머님, 아버님도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식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야. 정말 없어. 나는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신 분이 사랑받지 못하고 사셨다니요. 그래서 민수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 아들이요? 아니지, 아들이 아니라. 장모님이 말을 멈추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좋은 남자야. 따뜻하고 다정하고. 어머님, 은영이가 너 같은 남편을 만난 게 정말 복이야. 나도 젊었을 때 너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말을 끝맺지 못하시고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너무 마시신 것 같아요. 아니야, 정신 멀쩡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솔직한 마음이야. 장모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두 손으로 감싸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나 정말 외로웠어. 이렇게 따뜻한 손 잡아본 지도 언제인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손을 빼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의 외로움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민수야, 나쁜 엄마지? 사위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속상하신 마음 이해해요. 정말 나를 이해해줘?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네, 물론이에요. 고마워, 민수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때 장모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 옆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온몸이 경직됐어요. 장모님의 체온과 향수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어요. 머리카락이 제 목에 간지럽게 스치고 있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민수야, 나 이상한 엄마지? 아니에요. 정말? 장모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에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장모님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고 애타는 표정이었죠. 민수야. 작게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에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그날 밤 저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둘 다 잠들 수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봤거든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장모님이 제 어깨에 기대시던 순간 그 따뜻한 체온과 향수 냄새,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설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목이 너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술을 마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아래층은 조용했고 장모님은 이미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부엌으로 향하면서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엌 입구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누군가 서 있었거든요. 장모님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받으며 부엌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하얀 실크 잠옷을 입고 계셨는데 달빛이 비치면서 마치 꿈속의 모습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부르자 장모님이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처음으로 반말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애잔하면서도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죠. 어머님도 잠이 안 오세요? 응. 계속 생각나더라. 뭐가요? 오늘 저녁에 한 말들.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서. 달빛 아래 서 있는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60세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하얀 잠옷이 몸매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은은한 달빛이 얼굴을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님, 민수야, 내가 이상하지? 아니에요. 정말? 장모님이 한 걸음 제게 다가오셨어요.
더 가까워지니 향수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뿌리신 것 같았어요. 사실은 나 오늘 밤 계속 너 생각했어. 그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왜 안 돼? 장모님이 또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이제 정말 가까운 거리가 됐어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요. 민수야, 나 정말 외로웠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어머님,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모르게 장모님에게 끌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 일인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러면 안 돼요. 왜? 누가 봐?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마치 실크처럼 매끄러웠죠. 우리 둘뿐이야. 아무도 몰라. 하지만 민수야, 나 진심이야. 너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혈관을 타고 뜨거운 무언가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은영이는 몰라도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장모님이 제 얼굴에 손을 대셨어요. 부드러운 손길이 뺨을 어루만졌어요. 민수야, 나도 여자야.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어머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냥 장모로만 보여?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을 그냥 장모로만 보지 않게 된 지 오래됐거든요. 아름다운 여자로 보기 시작한 거죠. 대답 안 해도 알아.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야. 장모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이제 정말 코끝이 닿을 정도의 거리였어요. 민수야.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이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덕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저를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머님,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얼굴에 손을 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피부였어요. 달빛을 받아서 더욱 아름답게 보였죠. 민수야,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순간만. 장모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긴 속눈썹이 달빛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모든 이성이 마비된 채로 장모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처음에는 아주 살짝 깃털처럼 가볍게 닿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장모님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고 입맞춤이 점점 깊어졌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직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죠. 달빛 아래서 벌어지는 금기된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장모님이 천천히 몸을 떨어뜨리셨어요. 민수야, 이게 꿈은 아니지?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야. 이렇게 가슴 뛰는 게.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너에게 빠져버렸어.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수야, 나를 안아줘. 오늘 밤만이라도. 장모님이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향수 냄새와 함께 여성 특유의 은은한 체향도 느껴졌어요. 저는 장모님을 꽉 안았어요. 마치 놓치면 사라질 것 같은 마음으로요. 어머님, 민수야, 고마워.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달빛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고요한 부엌에서요. 그런데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장모님을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외로움과 간절함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우리 이제 그만. 응, 알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장모님이 천천히 저에게서 떨어지셨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민수야, 고마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줘서. 어머님, 이제 올라가자. 내일이 되면 또 일상이니까. 우리는 함께 2층으로 올라갔어요. 각자의 방 앞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오늘 밤 일은?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고마워.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제 뺨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방금 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어요. 하지만 입술에 남은 감촉과 코끝에 남은 향수 냄새는 생생했어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죄책감과 함께 이상한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게 찔렀어요. 눈을 뜨니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네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싶어서 입술을 만져봤어요. 하지만 그 감촉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장모님과의 그 순간들이 현실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아래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모님도 아직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조용히 씻고 내려갔는데 부엌에서 장모님을 마주쳤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이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연한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햇살을 받으니 더욱 예뻤어요. 민수야, 잘 잤어? 목소리가 어제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친근했어요. 네. 어머님도요? 응. 서로 눈을 마주보기 어색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둘 다 의식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할게. 토스트랑 커피만. 네, 괜찮아요. 평소보다 훨씬 간소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주 앉아서 조용히 식사하는 동안 계속 시선이 마주쳤거든요. 민수야, 어젯밤 일. 어머님 말씀하지 마세요. 응, 그래. 말로 하면 더 복잡해지겠지.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통하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오전 시간은 평범하게 보냈어요. 집안일을 함께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몸이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있었어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거였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오늘 오후에 은영이가 온다고 했지? 네, 저녁 무렵에 올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마지막 시간이라는 뜻이었어요. 어머님, 민수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만으로도 행복해. 오후 2시쯤 장모님이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한참 후 내려오실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연한 향수를 뿌리셨더라고요. 옅은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그리고 목걸이까지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아니야, 그냥 예쁘게 하고 싶어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 같은 설렘이 느껴졌어요. 민수야, 거실에서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할까? 네. 거실에 앉아서 잔잔한 음악을 틀었어요. 장모님은 제 옆에 가까이 앉으셨어요. 어제보다도 더 가까이요. 민수야, 나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어머님, 정말이야. 어제 밤부터 계속 꿈 같아.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나도 여자야.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질 자격이 있지? 네, 당연하죠.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의 외로움, 그리고 지금의 마음까지. 민수야, 나는 평생 진정한 사랑을 몰랐어. 그런데 너를 보면서 알게 됐어. 어머님,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은 처음이야. 오후 4시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빗방울들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비가 오네. 응. 마치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 장모님이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서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민수야, 이리 와봐. 제가 다가가니 장모님이 제 팔을 잡으셨어요. 이 비가 그치면 모든 게 끝나겠지? 어머님, 알아.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민수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거짓말이라도 좋아. 어머님,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네. 저도 모르게 어머님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장모님이 제게 안겼어요. 꽉 껴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민수야. 이 말을 듣고 싶었어. 저도 장모님을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빗소리와 함께 우리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수야, 나와 함께 위로 올라갈래? 그 말에 온몸이 경직됐어요.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후회하지 않을 거야. 손을 잡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장모님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정말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마음이었거든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은은한 향초가 켜져 있었어요. 장미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민수야, 장모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손을 대셨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저도 장모님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피부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우리만의 배경음악이 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도덕도 윤리도 모든 게 사라진 채로요. 오직 장모님과의 그 순간만이 존재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의 비도 그쳤고요. 민수야, 고마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장모님이 제 품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겠지? 은영이가 곧 올 시간이야. 시계를 보니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렀네요. 우리는 조용히 일어나서 각자 정리했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민수야, 이 일은 네, 영원한 비밀이에요. 고마워. 7시쯤 은영이가 도착했어요.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여보, 잘 지냈어? 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내일 퇴원하신대. 정말 다행이다. 장모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은영이는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죄책감과 함께 묘한 충족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에 대한 그리움까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며 생각했어요. 이 비밀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 장인어른이 퇴원하셨어요. 다행히 회복이 빠르셔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2박 3일 동안의 일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장모님과의 마지막 순간들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처가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은영이와 함께였죠. 장인어른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우셨어요. 민수야, 그때 정말 고마웠어. 내가 어머니 옆에 있어줘서 마음이 놓였었지.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버님. 장모님과는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가끔씩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로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게 이렇게 묘한 긴장감을 주는 줄은 몰랐어요. 민수야, 그때 정말 수고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의 눈빛으로 충분히 대화가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 아버지가 회복되셔서 그런가 봐. 그런가? 응, 뭔가 다르더라.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은영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다행히 별다른 의심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은영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졌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내가 저녁 해줄게. 갑자기 왜? 그냥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평소에는 요리를 거의 안 하던 제가 직접 나서니까 은영이가 신기해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어요. 민수야, 요즘 이상해.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줘? 원래 잘해줬잖아. 아니야, 전보다 더 잘해줘. 뭔가 달라졌어. 은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달라지고 있었어요.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을 통해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서도 은영이에게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했어요. 여보,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신혼 때보다 더 다정해졌어. 그냥 당신이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은영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그 깨달음이 죄책감과 함께 온 것이지만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장모님과는 몇 번 만났지만 철저히 평범한 사위와 장모 관계로 지냈어요.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그랬어요. 장모님의 따뜻한 체온,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그분의 외로운 눈빛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분명히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장모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후회와 그리움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득 장모님 생각이 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때 일을 후회하고 계실까? 아니면 저처럼 가끔 그리워하고 계실까?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대신 은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사랑해.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해줄게. 갑자기 왜?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냥 당신이 좋아서. 호호, 알겠어. 고마워, 여보. 그렇게 일상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항상 그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지울 수도 없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말이에요. 어느 주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은영이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어머니께서 자주 전화하셔. 안부 묻고 그러시는데 예전보다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뭔가 활력이 생기신 것 같아. 아버지 건강도 좋아지시고 해서 그런가 봐. 은영이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아마도 장모님도 그 경험을 통해 뭔가 달라진 걸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웠어요. 장모님이 그 일로 인해 상처받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은영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나는 정말 좋은 아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당연하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가끔 부족한 것 같아서 일 때문에 집안일도 소홀하고 당신 챙기는 것도 부족하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은영이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부족했던 거죠. 은영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야. 내가 부족한 거야. 무슨 말이야? 그냥 당신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은영이를 꽉 안아줬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 안에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다고. 은영이를 더 사랑하고 더 잘해줘야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장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어요. 그분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강렬했던 금기된 사랑까지.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현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은영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고 저희 가족의 일상도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어요. 장인어른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 평범한 생활을 하고 계셨고 저와 은영이도 예전보다 더 화목한 부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은 장인어른의 65번째 생신이었어요. 온 가족이 처가집에 모여서 생일상을 차렸죠. 은영이의 남동생 가족도 와서 정말 오랜만에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민수야.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생일을 맞을 수 있었어. 장인어른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며 고마워하셨어요. 그때의 일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마주 앉게 되었어요. 석 달 만에 가까이서 보는 장모님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이셨어요. 뭔가 여유로우시고 자신감도 넘치시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요즘 일은 잘 돼? 네, 감사해요. 그래, 다행이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만 알 수 있는 미묘한 감정의 교류였죠. 식사 중에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쓰러졌을 때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말이에요. 아버지, 건강하게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은영이가 아버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 민수 덕분에 어머니도 혼자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 그때 정말 고마웠다.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민수 씨가 옆에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저만 알 수 있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저녁을 먹고 나서 가족들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장모님과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민수야. 네, 어머님. 요즘 잘 지내지?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요. 민수야, 그때 일은 어머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고마워. 나도 그래.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모든 게 이해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정말 밝아 보여.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 응.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고 아버지한테도 예전보다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좋은 변화인 것 같아. 다행이네. 그런데 여보, 당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나도? 응. 나한테 더 잘해주고 더 다정해졌어. 그때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건가? 은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거든요. 은영아, 미안해. 왜 갑자기? 그냥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잘할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항상 좋은 남편이었어. 은영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사랑해, 은영아. 정말 많이.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석 달을 돌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2박 3일의 경험은 분명히 금기된 일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도 있었어요. 먼저 진정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일시적인 감정과 진짜 사랑의 차이를 알게 되었거든요. 장모님과의 그 순간들은 분명히 특별했지만 결국 지나가는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은영이와의 사랑은 오랜 시간 쌓아온 진짜 사랑이었죠. 그리고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어요. 장모님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도 때로는 의미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물론 그 방법이 옳았다는 건 아니지만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아내 은영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석 달 전에 저는 그냥 평범한 사위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아는 남편이 되었어요. 비록 돌아온 길이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장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재발견하시고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족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간직될 거예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오직 우리 둘만의 추억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비밀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2박 3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민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2살의 평범한 사위가 처가집에서 보낸 2박 3일 동안의 특별한 경험.
금기된 사랑과 깨달음,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수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져도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도덕적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금기를 넘기도 하고 외로움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족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돌아온 길도 있는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민수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